네, 안녕하세요. YC 리얼티 최윤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금리 인상도 아닌 동결도 아닌 인하 발표가 있었습니다. 6월 5일 발표를 했는데 이 캐나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떻게 저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G7 국가 중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캐나다가 선행하여 그 다음 날인 6월 6일에 유럽 연합에서도 금리 인하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USA, 미국에서는 6월 12일 날 동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UK, 영국에서 발표가 있었죠. 영국도 동결 발표에 합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은 5.5%로 동결 유지를 하고 있고 영국은 5.25 그리고 캐나다는 5%에서 25bp 떨어진 4.75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유로존이죠. 유럽 연합은 4.2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7 국가의 이번 금리 인하 발표가 왜 중요하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G7 국가의 발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세계 선진 경제 국가들이에요. 세계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정상들이 모여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와 인상 또 동결에 있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이번 금리 발표로 인해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홀로 잘 나가는 경제 상황에 이제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미국이 안 했는데도 선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유는 단 한 가지. 경제 침체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요. 지표를 보시면 2024년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저희가 2.2% 밑을 도는 1.7%에 그쳤습니다. 2.2% 예상치도 낮은 기준인데 그 기준에도 못 미쳤고 1.7%에 이제 그쳤고 캐나다 실업률이에요. 4월 실업률이 6.2%대로 나오면서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타겟을 했었던 캐나다 소비자 물가지수 2%대로 타겟 레이트를 맞추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2022년 6월에 8.1%대로 올라갔던 게 2.7%대까지 내려왔어요. 2020년 3월 이후로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또 캐나다 말고도 이제 멕시코, 스위스, 스웨덴, 중국 등 이제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은 6월 5일 날 발표할 시점에 이제 7월 이후에도 캐나다 금리 인하 추가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었는데 어제 발표했습니다. 6월 25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경제 호황기입니다. 5월 고용 통계치가 이제 굉장히 좋은 신호로 나와 있는데요. 지표를 보시면 고용 지표나 이제 현재 임금 인상을 보면 임금이 인상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이제 계속 잡히지 않는 거죠. 이제 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소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물가를 잡을 수 없는 시점인 거예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3.3%대로 나오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2%대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안 잡히고 있고 경제도 호황이다 보니 고용 지표도 좋다 보니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리즈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한 6%대를 보고 있는데 6%대보다 더 낮은 4%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예측하기 힘든 미국 금리 인하의 시기인데 저희가 페드워치라는 툴이 있어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넘버가 항상 바뀌긴 하지만 7월 달에는 거의 체인지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9월달 지표를 보시면 그래도 조금 높아졌어요. 좀 25bp를 예상하시는 분이 50%를 이상을 넘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시간이 연말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인트레스트 인하가 좀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12월 달에 예상하시는 분들이 지금 93.7%대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스케줄을 보시면 캐나다 금리 발표와 미국 발표 시간대를 보면은 미국이 조금 더 저희보다 느리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거의 동결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9월에 조금 금리가 인하하지 않을까 예상하는 분들이 이제 좀 있지만, 이것도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지표나 이제 물가 지수를 계속 살펴봐야 된다, 모니터링을 해봐야 된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인트레스트 컷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9월이냐 뭐 12월이냐 뭐 10월이라는 보고 있는데 7월은 뭐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저희가 이때까지 캐나다 금리 인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 캐나다 부동산 금리 인하가 어떻게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5월 통계 자료를 보면 지금 마켓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제 매물들은 계속 쌓여가고, 이제 매수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거래량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 이제 금리 인하 발표 25bp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과연 이 침체된 토론토 시장에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과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트랩 측에서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 이제 가격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고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는 시각은 이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었지만 20년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인하 시기를 지난 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좀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면 쭉 내려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고, 또 올라가면 쭉 올라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감이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고, 기다렸던 바이어들도 지금 비용 절감이 아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매수 심리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번의 이 금리 인하가 시장을 폭락하거나 폭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고, 0.25%가 아닌 1%대까지 내려갈 경우 한 1년쯤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이 시기 정도가 돼야 좀 실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크게 작용은 안 할 거라고 예상되면, 폭등이나 폭락보다는 지금 시장 가격을 유지하면서 미동의 인상이나 인하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조금의 미등의 가격 변동은 있을 거라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페스티나 란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서둘러라. 신중하되 타이밍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로마 황제의 명언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든지 너무 서두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또 반대로 너무 기다리면 타이밍을 놓쳐 또 의도한 성과나 효과가 없어진다는 조언 같습니다. 좀 말로는 쉽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숙제를 저희는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YC Realty 최윤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